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봄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될 뻔했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 앞두고 저한테 잘해주던 예비시 부모님과 예비신랑의 변해버린 모습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직장인입니다. 비록 대학은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한 분야에서 23부터 일해오며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자리만 차지한다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꼭 결혼 자금으로만 써야겠다 하고 모아둔 돈은 아니지만 처음 일 시작하면서 열심히 모으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갈 무렵에는 은행에 7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저금하면서도 집에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챙겨드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저와 결혼할 뻔한 예비신랑, 이제는 예비신랑이 아니네요. 어쨌든 그 인간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전문대 출신인 저와는 달리 나름 이름꽤나 알려진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사귀는 동안 저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도 어느 정도 결혼 준비는 끝났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프로포즈에 응하고 나서 얼마나 모았는지 서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남친이 제게 보여준 건 잔고 4천만 원짜리 계좌가 전부더라고요. 32살에 4천만 원. 물론 이 돈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하니 아무래도 졸업부터 취직까지 저보다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스펙 준비다 뭐다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 늦게까지 공부를 더 해야 했던 부분도 있을 테니 지금 당장 모아놓은 돈 얼마보다는 앞으로 둘이 알뜰히 아껴가며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오히려 그 사람 기죽을까 봐.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저희 부모님에게 티 안 내려고 배려까지 해줬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결혼식은 서로 간소하게 하자고 하시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양쪽 부모들은 뒤에서 믿어주기만 하고 간섭은 하지 말자고. 그저 묵묵히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시며 예비시 부모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그 말이 정답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실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 일이었죠. 근데 요즘 같은 전세대란 시기에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는 혼수며 집이며 아무리 열심히 알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심적으로 점점 지쳐가더군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기로 했던 결혼식이었지만 하다못해 전세집 구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각자 집에 부탁을 해보기로 했네요. 현실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높아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사위될 그 사람이 사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말에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면서 진작에 다 털어놓지 그랬냐. 그럼 함께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라고 하시며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말고 다른 동의 평수가 조금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으세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한날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결혼할 때 맞춰서 그 집을 비워줄 테니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더 모으라고요. 그 후에 이사를 가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고맙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준비해둔 아파트였거든요. 오빠 역시 결혼하려면 그 집이 있어야 어느 정도 면이라도 설 텐데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 놈이 언제 결혼이라는 걸 하겠냐. 그러니 걱정 말고 일단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저는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 당장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곧바로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 역시 자기네 집에 물어보기로 한 게 있으니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살짝 당황하면서 예비시 부모님한테 오히려 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무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나 뭐라나요. 솔직히 생색내고 싶지는 않지만 애초에 제가 모은 돈도 더 많은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집 문제까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신 것까지 감안하면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도와주실 걸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애초부터 손 안 벌리고 결혼하기로 저희가 먼저 이야기한 게 있으니 그저 형편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게 해주셨다고 말을 했더니 아주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이 해결되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사람 입에서 저희가 살게 될 아파트 시세라든지 생략하기로 한 예단이니 뭐니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따끔하게 뭐라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려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던 어느 날 예비신부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목소리와는 확연하게 다르더군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긴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퇴근하고 집으로 들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몇 번을 물어봐도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만 하셔서 결국 그날 퇴근하고 시가로 발길을 옮겼죠. 도착하니까 마실 것 하나 안내주시고 저한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기로 한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남친을 통해 평수며 시세까지 쫙 꿰고 있으시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원래 시가 쪽으로 와서 살아야 하는 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돈네가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니냐 하시길래 아무 영문도 모르는 저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더라. 그러니 그 집 팔고 정리해서 이쪽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 돈으로는 혼수하는 데 보태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는 꼭 공동명의로 하라는 말까지 잊지 않으시더군요. 사연을 쓰다 보니 다시 그때 장면이 떠올라 또 짜증이 밀려오네요. 남친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아파트가 제 거라고 완전히 착각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주기로 한 집이라고. 지금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을 구할 능력이 될 때까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팔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면서 그러면 집을 아예 주는 것도 아니네?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뒤에 이어지는 예비시모의 막말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주 부모가 딸을 끼고 살려고 별수를 다 쓴다고 자기가 남의 집 대릴사위 시키려고 지금껏 애지중지 아들 키운 줄 아냐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머릿속이 아득해지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세상에 대릴사위라니요.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아파트 단지라는 이유로 대릴사위 타령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전에 자기 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 건데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집 팔아서 이사를 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거기다 공동명의라니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있습니까? 저는 미칠 듯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면서 지금 하신 말들 전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드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 준 거면 최소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집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빠가 결혼할 때까지 부담 없이 지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저희 쪽에서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집 팔아서 시가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제가 미치고 하는 결혼 아니냐 물었더니 갑자기 예비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능력이 부족하냐고 능력 부족한 걸로 따지면 달랑 2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려던 제 쪽이라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그 후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을 듣자 하니 이게 모두 중간에서 남친놈이 장난질을 쳐놓은 결과라는 걸 곧 알게 되었죠. 사정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자기 부모님한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제가 가진 돈이 2천만 원뿐이라 할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집을 구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자기 혼자 난리부르스를 추는 예비시모를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 그 자체더군요. 등신 같은 아들 거짓말에 속아 며느리 될 사람한테 마치 칼춤 추듯 트잡이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아무튼 오해부터 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 저는 곧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다음 소리치듯 다져물었죠.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버렸어요. 네 결혼 자금 얼만지 말해보라고.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했길래 니네 엄마가 나를 꺼지 취급하는 건지 제발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예비 시모가 제 전화기를 뺏으려 하길래 그냥 힘으로 뿌리쳐버렸죠. 그리고 전화기에서 남친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진실을 알게 된 예비 시모는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걸 눈치챈 남친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와서 전부 다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네요.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갔다 싶었고 가기 전에 할 말이나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앞에 앉아있는 예비 시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아줌마라고 불렀더니 순간 움찔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 기분 나쁘시냐고 어차피 당신 며느리 될 생각이 사라졌으니 우리 남남 아니냐. 그러면 아줌마지 내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계속 불러줄 거라 생각했냐 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 아닙니까? 아무튼 아들 교육 한번 잘 시키셨네요 하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결혼할 여자 팔아먹는 당신 아들놈이나 사돈이 해주는 집이 탐나 대릴 싸위 운운하는 당신이나 아주 똑같이 시궁창 인성이라고 그래줬어요. 열받아서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고 부디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아들 끼고 평생 뒤치다꺼리하면서 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집으로 왔네요. 집에 오자마자 전 바로 웨딩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전부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웃긴 건 저 말고도 결혼 직전에 파토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도 묻지 않고 처리해주는 겁니다. 진짜 요즘엔 겉으로는 멀쩡해도 정작 안으로 썩어 들어간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씩씩대며 여기저기 전화하는 저를 보며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노발대발하시면서 무슨 그따구 집안이 있냐고 하시대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혹시라도 깜빡 속아서 결혼해서 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자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죄송해서 죽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조용히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건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 남친에게 제가 쓰던 갤럭시 탭을 빌려준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집 주소 아니까 택배로 보내라고 했죠. 그런데 굳이 얼굴 보고 직접 주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매달려 보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미리 말해서 약속 장소로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차 안에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 장소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놈은 준다는 탭은 안 주고 갑자기 사람들 따보는 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원래 하기로 계획했던 대로 결혼은 진행하자고 하는데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구나 싶었네요. 상황 파악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엄마랑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기로 한 거나 빨리 주라고 지금 이렇게 네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만 해도 역겨워 죽겠으니까 빨리 줄 거 주고 꺼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제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저를 보고 있던 오빠가 무슨 일이 났나 싶어 곧장 달려와서 남친놈 얼굴에 주먹을 그대로 꽂아버렸고 남친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을 겁니다. 전 남친 가방에서 제 물건을 빼서 오빠한테 건네주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네요. 그 후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오빠가 받아서 욕 한 바가지 퍼부어줬더니 금방 잠잠해졌고요. 지금은 완전히 단념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끝까지 안심해선 안 되겠지만요. 결혼이라는 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막상 결혼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아무튼 크게 액땜했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